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자연 채광에 대해서,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유리하고 등등 이런 차폐계수, 그리고 유리 구성, 창조의 환경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 채광의 정의, 유용성, 자연 채광 방식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자연 채광의 정의는 실내에 이 주간의 자연광을 도입해서 이제 쾌적한 빛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다시 생각해 보면, 색깔 바꾸고, 자, 에너지의 사용이 없이, 에너지의 사용이 없이 자연적 방법에 의해 시지각을 만족시키는 것.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태양을 광원으로 사용합니다. 자, 자연채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내에 주간의 자연광을 도입해서 이제 쾌적한 빛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자연채광이니까 에너지의 사용이 없다. 자연적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패시브적인 방법이라고 또 하지요. 패시브 방법? 패시브법? 예, 패자입니다. 좀 날렸다. 너무 날렸는데. 더 이상해졌네. 하여튼 패시브, 됐다. 패시브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시지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태양을 당연히 광원으로 사용을 하고, 자, 자연 채광의 유용성,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명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일반 주거는 좀 덜하지만,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명 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빛환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무소에 어떻게 그 조명을 좀 계획을 하면 에너지를 좀 세이브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시환경 개선. 면색성, 뭐 편안한 시환경, 이제 좀 약간 쾌적과 관련된 뭐 그런 유용성. 우리가 왜 눈이 자연광이 가장 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 성능 향상, 학업 성취도 생산성 향상. 그래서 이런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뭐 학교, 뭐 학원, 그다음에 뭐 회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생산성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100시간을 연구나 뭐 공부나 아니면 업무를 했는데 100시간만큼의 어떤 그 업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생산성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어둡고 뭐 눈이 피로하고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인간의 또 건강 증진, 생활 리듬,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조도를 줘도 창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만으로 700룩스를 주는 곳하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창도 없이 그냥 조명만 켜 있는 곳하고 어디가 더 정신 건강에 좋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뭐 자연 채광의 역사, 이제 고딕 건축 뒤에 뭐 르네상스 하고 이제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창면적 극대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뭐 철골조나 이런 어떤 그 좀 더 그 구조 재료를 덜 쓰고도 구조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1층이나 특히 뭐 2, 3층 이렇게 높이 올라갈 경우는 1층의 벽체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창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어둡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 뭐 자연 채광을 위해서 창 면적, 개수를 최대한 뭐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다음에 뭐 창면적 극대화를 위해서 뭐 변형 평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2, 3층을 넘기기가 힘들었죠. 보통. 왜냐하면 더 올라가면 구조가 너무 이제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1층이나 이런 곳에 아예 그냥 창을 낼 수가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창면적을 극대화할 것인가 노력을 했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커튼월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외피에 어 벽이지만 커튼 같이 그러니까 철골조가 다 그 구조를 담당하고 굉장히 넓은 면적이 구조에서 해방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 거기를 전부 다 창으로 메꿀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설계자의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자연 채광은 사실 창의 면적, 창의 형태, 그 다음에 창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전후로 해서 요게 이제 1900년대 초반이죠. 수정궁. 그래서 전체가 전면 유리인 건축이 등장을 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이게 박람회장으로 쓰였는데 전체가 다 그러니까 철골이 아마 이때 개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유리로. 정말 그 유리 자체도 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런 전면 유리의 건물을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높죠 또. 전체가 다 유리고, 그래서 개방감도 있고, 안에 막 나무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하지만 낮에 해가 너무 많이 들이칠 때는 너무 더워졌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영국일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또 비도 많이 오고 좀 약간 흐리잖아. 그래서 또,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여름에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페인? 해가 너무 좋은 곳? 힘들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20세기 초중반에는 거장들에 의한 자연 채광 계획 사례가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프랑스 그 파리 외곽에 있는 롱샹 교회입니다. 르꼬르비제가 설계를 했고 이게 이제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신 벽체가 이쪽 벽체가 굉장히 두텁고 창의 크기가 위치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안에서는 창이 작지만 벽체, 그러니까 외부로 갈수록 점점점 이게 커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성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방문했죠. 20대 초반에 이제 건축학도로서 유럽 배낭여행이 그때 우리 대학 시절에 배낭여행이 강타했어. 그래가지고 건축 여행을 떠났어요. 같은 건축을 전공하는 이제 선배 언니랑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은 과 친구랑 그래서 그 유럽의 각지에 그 건축을 보러 다녔죠. 그래서 이런 여기는 그 프랑스 파리 근교가 파리도 그렇지만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하루는 뭐 빌라 사보에 보러 가고 하루는 여기 롱샹교회를 또 보러 갔어. 그래서 기차를 타고 작은 기차를 타고 그 여기에 갔는데 정말 저것만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내려야 되는데 문을 직접 열어야 돼. 근데 못 열었어, 우리가. 그래서 한 역 지나치고 다시 가고.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성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여기가 어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도 빛이 들어오고 여기도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둔덕이 있는데 웬 외국인 남학생이 여기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 앉아서. 전 세계 건축학도들이 다 모였어. 하여튼 뭐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린 또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 건축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 때만 해도 친환경 그때는 내가 이제 이런 환경 설비를 전공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음 뭐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보러 다녔죠. 그래서 자연채광 계획을 할 때 요런 벽체의 어떤 설계에 따라서 실내 자연채광의 어떤 그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배당으로 이제 성스러운 느낌 줄 수 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 채광의 광원은 태양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 얘기가 계속 나오네, 그지? 그래도 그리고 특히 이제 주광, 이제 데일라이트. 그래서 보통은 어, 그 직사일광이 우리 조도계로 재봤잖아요. 막 좀 흐린데도 15,000 룩스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고도가 너무 고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너무 높으니까 어, 사실 직사일광보다는 사실은 이제 반사광 한번 대기에서 한번 반사된 그다음에 또는 바닥에서 뭐 주변 건물에서 주변 물체에서 반사된 이 반사광이 이제 실내 조명광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실이 북동향이었는데도 다 반사광이죠, 거기는. 근데 실내 조명을 충분했고 오히려 창가 쪽은 너무 과다해서 어 블라인드를 우리 롤스크린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태양 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사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날 대부분을 차지하죠, 사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직사일광은 변동이 심해요. 우리 왜 있다 보면 구름이 지나가면은 가렸다가 다시 펴졌다가 가렸다가 구름이 있으면 또 했다가 어두워졌다가 바래졌다가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사광을 이제 실내 일정한 어떤 그 주요 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쯤 해서 이제 태양광 유형을 다시 한번 보면, 태양광은 직사일광, 직접 도달하는 빛, 변동 심하고 강렬, 광원으로 부적절. 오히려 고휘도에 따라서 시각 환경에 유해하다. 근데 이제 천공광이라고 해서, 천공광과 여기가 청이 좀 다르죠. 담천광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맑은 날 직사일광 제외한 빛으로 이제 대기층에서 산란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기층에 약간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 오염도 좀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천공광이 오히려 많은 거지 직사일광보다. 근데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정말 어 요런 이제 산란되는 빛은 좀 적어질 수 있지. 그래서 외부 수평면 조도는 요것만 해도 6천에서 6만이네, 6만. 6천이야, 6만, 10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남쪽에서, 남향 우리 복도에서 쟀잖아. 그때 만 얼마는 정말 흐린 날이었어, 흐린 날. 그날. 그래서 맑은 날에 직사일광은 말도 못하고 천공광만 해도 이제 6만, 10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해 딱 떨어지는 곳에 딱 재보면 너무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광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얘기, 너무 눈이 부시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천광은, 흐린 날, 구름의 확산, 투가 반사돼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 외부 수평면 조도는 이제 5천에서 2만 정도. 그래서 또 반사광은 여러 가지 지면, 건물, 천장에 반사돼서 유입되는 빛. 그래서 보통 이제 주광은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주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광원으로 사실 부적절, 나머지 이제 반사광들,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 청공광, 담청광만 해도 바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창가 쪽은 특히. 그래서 오히려 반사광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천공광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태양이잖아요. 여기서 일직선 성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 서 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반구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태양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휘도 분포. 네, 요렇게 볼 수 있고, 눈부신 게 요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얘만 이제 눈이 부신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가 90도일 때 태양 위치로부터 90도 부분이 가장 낮은 휘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 뭐 태양 부근에서 당연하지만 가장 휘도가 높고 휘도가 높고 다시 쓸까? 어, 휘도가 높고 이게 약간 흘림이 돼. 얘가 의도하지 않게 펜이 약간 감도가 태양 위치에서 90도 각도 가장 낮은 휘도. 그러니까 태양이 이 180도를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직사일광 청천고는 자체가 우리 앞에서 봤던 청, 어, 그, 어, 천공광이, 천공광이. 그래서 앞부분에 봤던 천공광. 자, 그래서 정말 맑을 때, 정말 맑을 때는 요렇게 태양 주변이 가장 휘도가 높고 눈부시다. 그다음에 90도 각도에서 가장 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운동장에 서 있을 때 태양이 너무 강하잖아, 맑은 날. 그럼 태양 쪽 보지 말고 태양에서 90도 각도를 보면 눈이 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까지 이제 뭐야, 천공광이었고, 천공광, 어, 천공광. 이게 지금 사실 여기가 천공이 돼야겠다. 여기 잘못 썼다. 여기가 청이다, 청. 가장 맑을 때, 그지? 맑을 때, 천공광. 천공광 안에서 얘는 천공광, 헷갈려. 천공광, 맑을 때. 자, 담천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가정한 값입니다. 모든 시방향, 보는 이제 방향에서 동일한 조도를 갖는
천천히 써야 되는데. 기준 담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시방량에서 동일한 조도를 갖는다고 우리가 어,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담천광이기 때문에 담천광을 다시 보면 흐린 날에 구름의 확산투가 반사돼서 들어오면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요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상태가 근데 실제로 담천공의 휘도는 균일하지가 않다. 모든 방향에서. 그래서 모든 이제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 뭐 이런 거고, 어, 그래서 실제 담천공을 휘도와 유사하게, 모델로 정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준 담천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제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얘는 실제가 이렇다. 뭐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중심이 가장 높고 바닥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런 게 있다.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채광 주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슬라이드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채광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요게 지금 하루 중에 시각이야. 하루 중에, 하루 중에 시각이고,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의 그 시각이고, 요거는 이제 월입니다, 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에는, 12월에는 해가 좀 늦게 뜨죠, 우리. 그리고 6월에는 가장 낮이 길잖아. 그래서 가장 해가 이제 빨리 떠. 그래서 이제 일출. 요게 지금 그 해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대략 뭐 5시 전에부터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어 몇 시야? 7시 이후까지 우리 7시 반까지 좀 밝잖아. 그지? 그렇게. 그래서 일출이고 일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광 주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출 일몰 전후는 태양 고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천공의 휘도 휘도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채광이나 광원으로 적합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조금 이게 약간 간격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10도씨 이상인 천공을 채광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채광 주간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건물 용도라든지, 아니면 사용 시간대, 그 다음에 사용 빈도 등을 이제 포함해서, 채광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채광 주간은 뭐 위도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해 뜨는 시간 이런 게 다르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 일출 일몰 전후 태양의 고도가 너무 낮아. 천공 휘도 너무 낮아. 그래서 채광이나 광원으로 적합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10도씨 이상인 천공을 채광에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 시간대를 채광 주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만큼이 태양의 고도가 10도가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는 우리 지평선에서 요때 뜨지만 너무 고도가 낮기 때문에 광원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1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5시 반 정도는 넘어야 채광으로 가능한 시간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잘 기억을 좀 해두고요. 여러분 슬라이드엔 없으니까 요거 어 필기 좀 잘 해두고 그다음에 요거 뭐 사진을 찍어둬도 좋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광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랑 똑같아. 예를 들면 우리 왜 핸드폰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핸드폰이 지금 현재 되게 좋지 밝기가 근데 이 똑같은 밝기를 밤에 자기 전에 불 끄고 보면 어때? 눈부시지.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조도보다는 상대적인 값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시지각에 쾌적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도 배웠잖아, 그죠? 조도를 어떤 실내에서의 그 빛환경을 이제 어, 만족하는 어떤 그 지표로 쓰기보다는 주각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천천공 조도 이제로 천천공 조도가 외부 조도예요. 외부 조도. 실외.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실제 실내 작업면 작업면 조도. 어. 실내 작업면 조도. 요거에 비율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실내 쾌적 지표 빛환경 쾌적을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전천공 조도 플러스 분의 실내 작업면 조도 곱하기 100을 해서 이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주각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광을 우리가 정량화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수치상으로 우리가 얘기했잖아. 더워요, 추워요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온도로 지금 33도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또는 지금 영하 뭐 10도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이렇게 약간 수치화돼서 우리는 이제 공학도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빛환경에서도 어, 그냥 밝습니다, 어둡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조도를 얘기한다든지 뭐 주광률을 얘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 광속 우리 배웠죠. 광속, 조도 또는 뭐 휘도에 의한 방법. 요거 이제 수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인 거를 보는 방법이 있어. 상대치, 상대의 수치. 그래서 요거가 바로 주광률이 되죠.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밝기도 우리 실내 밝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창도 있고, 완전히 이제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으면 사실 100% 조명을 가지고 어떤 그 빛환경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 조도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주변에 빛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창 밖에서 외부의 어떤 그 광원, 즉 태양이 빛을 주잖아.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상대적인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광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 그 음, 실외 변화, 실외의 어떤 조도 변화를 고려한 거예요. 어, 실외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온도, 습도만 변하는 게 아니고 조도도 계속 변한단 말이지. 태양에 따라서 요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값에 우리 눈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제 천공의 휘도 분포는 특히 요게 이제 자연 채광을 얘기할 때 적합한 것 같아. 자연 채광을 얘기할 때 특히. 자연 채광은 자연 채광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빛안경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 천공의 휘도 분포가 매우 불안정해. 빛의 세기가 매우 불안정해. 그래서 조도 대신에, 아이고, 대신인데. 요건 좀 고쳐야겠다. 대선으로, 제, 어, 자, 조도 대신 주광률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주광률의 어떤 측정은, 주광률의 성분은 이제 천공 성분이 있고, 요게 이제 맑은 날, 밝은 날, 뭐 이런, 자, 어두운 날, 흐린 날 다 포함한 거.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청천이 있고, 담천이 있죠. 요거는 이제 맑은 날, 막 직사일광도 있고 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맑은 날 반사돼서 들어온 거 참. 그리고 얘는 흐린 날. 그리고 뭐 직사일광 따로 있고. 그래서 천공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반사. 이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반사돼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건물에서 왜 주변 환경, 그 어디 프랭크 게리가, 그래서 우리 좀 유럽 얘기를 한 김에, 그 프랭크 게리가 스페인 빌바오라는 곳에 그 미술관이 있죠. 박물관, 미술관을 지었어. 그래서 빌바오 뮤지엄이야. 뮤지엄? 뮤지엄이니까 박물관인가. 하여튼 근데 거기 막 자동차도 전시되고 있으니까 완전 미술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빌바오라는 도시가 거의 그 건물로 먹고 살아요. 관광 수입으로. 그 정도로 그 프랭크 게리가 약간 그 입체파 이렇게 막 피카소처럼 건축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공간감이 엄청나죠. 그게 가보면은 막 층도 자유롭고 그걸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게 굉장한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를 LA 도심에도 지었단 말이야. 다운타운에. 빌바오는 괜찮았어. 왜냐면 거기는 그냥 스페인 약간 외곽에 정말 도시에 그거밖에 없어. 약간 바닷가였나 강가였나 하여튼 물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그게 약간 철판 비슷한 재질이잖아. 그래서 이제 반사돼서 괜찮았는데 이게 LA 도심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주변 건물들의 이제 반사광을 많이 줬죠. 그래서 그게 사실 주변 건물하고 조화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천공 성분, 어,
그 외부 반사 고려해야 외부 반사. 그래서 여기 ERC 여기 또 약자가 잘 돼 있네. 천공 성분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사 성분. 그 다음에 IRC 내부 반사 성분까지 합해가지고 우리 작업면에 영향을 이제 준다고. 뭐 IRC가 이제 들어와서 실내에서 반사되는 성분이 있고 외부에서 아예 반사돼서 들어오는 성분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C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서 작업면에 어떤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있어요. 주광률의 성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거를 그 빛안경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요렇게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작은 모형을 그 집까지 지을 필요도 없고 작은 이렇게 우드락 같은 걸로 작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외부에 갖다 놓고 외부에 실외 조도 재고 그다음에 실내 조도 잰 다음에 B분의 A 곱하기 100 하면 주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막 열안경 같은 경우에는 막 레이어도 많고 막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열 성분들이 각각 특성이 있지만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불투명으로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의 어떤 면적도 요거 스케일 이제 축적 조절해가지고 작게 만든 다음에 이제 모형으로 요렇게 해서 주각률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각률을 이제 기준 자연체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주각률, 최저 주각률 요런 곳은 우리가 특별히 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외 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몇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막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오디토리움은 사실 앞만 보이면 되잖아. 그래서 1, 2%. 근데 우리가 그 계단이나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최저 0.6은 돼야 되고 자연 채광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카운터, 뭐 계산, 문서 이런 것들은 글자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5%. 책상, 작업면. 마찬가지 제도, 사무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무 환경이기 때문에 5, 최전 2.5는 돼야 되고 현관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 뭐 병실,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상태 잘 봐야 되잖아. 병실. 약국도 처방전 잘 봐야 되잖아. 뭐 열람실, 이렇게 책 보는 곳은 전부 다 뭔가 글자를 보는 것은 높아야 된다. 아, 박물관, 미술관, 요거는 조금 의외긴 한데, 박물관, 미술관은, 제 생각에는 뭔가, 어, 작품들이 빛의 어떤 양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완전히 미술 작품은 아니고 작업면에 대한 건 것 같아요. 박물관, 미술관에도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 있겠지. 일반이니까. 전시실이 아니고, 그지? 어. 그래서 요렇게 주각률은 거의 우리가 왜 조도는 700룩스 뭐 1000 정도가 작업면에 좋다고 했잖아. 그거는 이제 인공 조명, 즉 조명하고 일반적인 그 자연 채광을 이제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주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채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이제 한 5%가 우리가 작업면에서 적절한 것이다. 뭐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일반 사무실 우리 5, 우리 지금 있는 곳, 학교, 대학, 우리 5, 집회실 좀 낮아도 돼. 체육관 5, 수술실 5, 뭐 검사실, 풀, 풀장, 수영장 5, 풀면 5, 꽤 높아야 되네. 그래서 주각률이 자연 채광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 조도 대비, 외부 조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도 대비 이제 실내는
한 5% 정도면 충분하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자연 채광에 대해서 배웠고, 그 자연 채광에서 광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천공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채광 주간 잘 기억해주고, 그다음 주광률이라고 하는 거, 어, 그래서 요렇게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목요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 5주차죠. 다음 주 추석 잘 보내기 바랍니다.